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어학개론의 제3장 의문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문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의문론 두 번째.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분포의 제약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47쪽입니다. 47쪽을 펴보세요. 자, 이 분포의 제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거기 이제 1번을 보면 어두 및 음절 초에서의 제약이라고 나왔죠. 음절 초에서의 제약.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발음이 이제 응 발음인데 응 발음.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이렇게 응으로 시작되는 발음이 없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할 때 이제 어라고 있지만 이거는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음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이라고 할 때 이응은 음가가 있는데 이 어머니에서는 음가가 없죠. 그래서 종성에서는 난다는 뜻이고요. 48쪽으로 넘겨보시면 이제 국어에서는 첫째 줄에 리을도 어두에 분포되기 어렵다. 이 줄 쫙 쳐놓으시고요. 48쪽에 이걸 이제 우리가 두음 법칙이라고 그래요. 두음 법칙.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라디오, 로켓, 레코드 이런 경우는 외래어가 있죠. 그 외래어는 다 리을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이제 량식이라든가 넷째 줄 있죠. 련근, 예물 이런 게 쓰였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죠. 양식, 연근, 연뿔이죠. 예물 이런 게 이제 쓰인다는 거죠. 자, 니은도 어디에 분포되기 어렵죠. 자, 우리말에서 그 여자 이렇게 쓰지 않죠. 여자라고 쓰죠. 근데 지금도 이제 북한에서는 여자란 말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중세 국어에서는 거기 그 48쪽에 다섯째 줄에 니은의 경우에도 분포가 안 돼서 님금, 뭐 닙, 여름 이렇게 쓰였다는 거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죠. 임금, 입, 여름으로 쓰인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니은이 일반적으로 문두에서 이렇게 잘 쓰이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뉴스라든가 뉴스 이런 건 외래어죠. 냠냠, 녀석 이런 거. 이런 데에서는 이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야 발음이나 여 발음 이거 앞에 니은은 잘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 발음 이런 발음 앞에서는. 예. 우리가 이제 뉴스라고 하는데 참고로 말하면 이 발음은 영어식 발음은 뉴스가 아니고 뉴즈입니다. 뉴즈. 그러니까 맞아. 예스가 Z 발음 나요. 자, 그 다음에 그 48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국어에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비읍, 시읒, 기역 이런 발이 없죠. 이런 게 옛날에는 뭐 이제 중세 국어에서는 있긴 있었어요. 어두 자음군이라고 해서 있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올 수가 없어. 근데 영어에서는 뭐 스프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링이고 시옷과 피읍이지 않습니까? 자, 자음만 있을 때는 의자를 붙이면 돼요. 영어에서는 뭐 이 어두 자음군이 뭐 자음이 1000개가 와도 상관이 없죠. 스킨도 마찬가지죠. 스킨. 이것도 킨인데 시옷 발음이니까 의자를 붙이는 거죠. 자, 프린트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린트인데 자, 피읍이니까 의자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음절에서의 제약은 우리가 닭과 값이 익숙해 있어요. 그러면 이 발음은 닭이 되는 거고요. 이 발음은 갑이 되는 거죠. 갑. 그래서 그렇게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허용되지 않고요. 자, 48쪽 밑에서 둘째 줄에 그 밑줄 주세요. 기응년, 디귿일, 미음비, 미응의 7자음. 이거를 7종성법이라고 합니다. 7개의 종성을 쓰게 된다는 거죠. 종성이라는 것은 끝소리라는 뜻이에요. 끝소리. 마칠 종자고 소리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7개의 끝소리의 발음이 이렇게 기응년, 디귿일, 미음비, 미응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49, 그래서 이제 그 49쪽을 보면 비음 및 리을 앞에서의 제약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이 비음이란 거는 콧소리죠. 그래서 이제 음절 말에 오는 7개의 자음 다음에 비음, 콧소리가 오면 자음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니은과 미음 앞에서는 이 폐쇄음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폐쇄음, 뭐 기읍이나 디귿이나 비읍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기상은 국물, 뭐 먹는다, 또 닫는다 이렇게 쓰이지만 이걸 발음을 할 때는 국물이 아니라 국물로 발음되고 먹는다가 아니라 먹는다로 발음되고요. 닫는다지만 닫는다로 발음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뒤에 오는 자음이 리을일 때는 앞에 오는 음절말 자음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부터 밑줄 치시면 리을 앞에서는 리을 외에 어떤 음절말 자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락달락 이렇게 이제 리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단락 같은 거. 그런데 흘러서 달력 이렇게 돼. 근데 신라 같은 것도 보면 리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돼요? 리을로 바뀌는 거죠. 신라. 천리도 마찬가지죠. 리을이 있기 때문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로, 감리교. 이게 종로 같은 경우는 종로지만 발음할 때는 쓸 때는 종로가 되죠. 발음할 때는. 그다음에 감리교도 감리교지만 쓸 때는 감리교가 되죠. 발음할 때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중모음 앞에서의 제약인데요. 자, 이중모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밑에 나오죠. 두 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런 것들 앞에는 자음이 잘 분포하지 않는다. 표기상으로는 계산, 뭐 계절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발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계산이라고 했지만 발음으로는 계산으로 들리죠. 계절이라고 했지만 49쪽 보고 있어요. 계절로 들린다. 뭐 혜택이라고 했지만 이런 거 쭉 나오죠. 문의도 마찬가지죠. 문이지만 발음은 문의로 발음이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쪽으로 넘어가면요. 50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얘 앞에 자음이 오는 것은 얘 앞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개, 제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 앞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개, 그의, 제, 저의 이런 거 있죠. 이럴 때만 쓰인다는 거죠. 자, 이중모음 앞에서는 이제 치차름이 분포되기 어렵다. 치차름. 그러니까 이 치차름이라는 것은 50페이지에 넷째 줄 나오죠. 치차름. 이 치자에다가 마찰할 찰자예요. 마찰할 찰자. 이가 마찰하면 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치차름이 분포되기 어렵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발음이 이제 뭡니까? 뭐 쇼주, 기차, 셔울 이렇게 이제 했지만 뭐 조그만, 초 이랬지만 요즘 이렇게 안 쓰죠.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주죠, 소주. 이거는 기차죠. 이거는 서울이고 이거는 조그만이고 이거는 초죠.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 그 정도 말고요. 그 밑에 중화로 가보면, 이 중화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자, 아까 제가 7종성 7개의 소리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7개의 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끝에 오면, 이제 그 끝에 오면, 발음이 그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밑에 것만 보겠습니다. 50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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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이 있어요. 자, 요 낫은 뭡니까? 나달, 곡식의 나달을 가리켜요. 낮게. 요 낫은 이제 그 연장이죠. 낫. 요 낫은 밤의 반대말을 낫이죠. 요 낫은 얼굴이죠, 얼굴. 이런 의미인데 이걸 발음할 땐 전부 다 뭘로 들려요? 낫으로 발음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기응니은, 디귿니을, 미음비, 미응. 자, 그거를 51쪽에 보면 거기 이제 거기 첫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51쪽에. 이처럼 다음에 애초에 대립되던 음소들이 특정 환경에서 대립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을 중화라고 한다. 영어로 이제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뉴트럴라이제이션. 이게 중화죠. 우리가 이제 기하를 n으로 놓는다 할 때 n이 바로 뉴트럴, 중립 이런 거에 머리 글자입니다. 자, 동화라는 거는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동화 중에도 이제 순행동화라는 게 있고 역행동화라는 게 있어요. 거기 그 51쪽에 가나 그 밑에 있죠? 둘째 줄에 순행동화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행은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행동화의 얘는 칼날 보면 칼날 있잖아요. 자, 여기 리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리을 때문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 칼날. 역행동화 얘는 이제 그 뒤로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2쪽에 이제 보면 52쪽에 그래서 이제 이 동화의 종류에 따라 완전 동화, 부분 동화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 동화라는 것은 두 개가 같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신라 같은 거 있잖아요. 신라. 발음이 신라인데 리을 이렇게 바뀌면 완전 동화예요. 또 믿는다 같은 경우는 믿는다가 되지 않습니까? 니은 같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동화는 뭐냐면 먹는다인데 이걸 발음을 하면 먹는다가 되잖아요. 먹는다. 그러면 이건 니은인데 이건 이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분동화죠. 똑같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손잡이 같은 경우 손잡이가 손제비가 돼. 손제비. 제비가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 발음이니까 이것도 이제 뭐 이라든가 이런 걸로 같아져야 되는데 이가 아니라 에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분동화죠. 자, 셋째는 인접동화와 원격동화가 있는데 거기 52쪽이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있죠. 인접동화는 거기 밑줄 치세요. 영향을 주고받는 소리 사이에 어떤 소리가 개재되지 끼어들어 있지 않는 경우. 원격동화는 끼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신라 믿는다 믿는다는 인접동화죠. 그다음에 손잡이하고 손잡이는 원격동화라는 말은 뭐냐면 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뭡니까? 이게 이가 있고 이가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똑같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원격이다. 원격동화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이 국외음화라는 것은 디귿, 티읕이 이 앞에서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갓이라고 썼지만 발음할 때는 갓이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다이라고 썼지만 발음할 때는 미다지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미다지를 소리나는 대로 쓰시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드르륵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드르륵이 아니고 미다지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돋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길 같은 경우를 그 밑에 있죠. 기름을 지름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방언이라고 썼지만 거기다 방언에다가 써놓으세요. 전라도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전라도 방언. 이 전라도 방언에 따라서는 이렇게 달라지고 또 근데 옛날에는 조타가 디오타였죠. 디오타. 이게 조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뎌가 저. 그다음 티다가 치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외음화 뒤에 오는 소리가 앞에 소리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국외음화는 역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미닷 이하면 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이 뭡니까 미닷 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닷 이가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행동을 하는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소리 사이에 다른 소리가 끼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인접동화죠. 요 지금 보면 다 같이 여기 사이에 끼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나 이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이들 모음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미다지라든가 이럴 때 보면 디귿이라고 나왔잖아요. 디귿이 이렇게 지읒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동화다 이런 얘기죠. 자, 음라우트라는 것은 여기 53페이지죠. 음라우트는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써놓으세요. 이모음 역행동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는 애비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죠. 손잡이는 손잡이, 먹이다는 먹이다, 죽이다는 죽이다, 학교는 학교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행동화죠. 뒤에 있는 것에 의해서 앞에 있는 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역행동화고 두 모음 사이에 하나가 개입돼 있죠. 자음이. 그래서 원격동화라는 거예요. 원격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소리가 비슷하죠. 똑같진 않죠. 우리가 이제 아비 이게 에비로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동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개의 모음이죠. 두 개의 모음. 두 개의 이런 여기도 모음이 있고 여기도 모음이 있는데 요 사이에 자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격동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부로 내려갈수록 전라도 쪽으로 내려갈수록 특히 전라남도 쪽으로 내려갈수록 밥이라고 하는 것을 배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배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비음화라는 것은 이제 콧소리죠. 콧소리. 그러니까 폐쇄음이 뒤에 있는 콧소리가 동화돼서 비음으로 바뀌는 건데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없는다. 원래는 54쪽입니다. 54쪽에 이제 보시면 이게 없는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니은이라는 비음 앞에서 쓰였기 때문에
없는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먹는다도 마찬가지죠. 먹는다인데, 자, 니은 앞에 쓰여서 먹는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겉문인데, 미음 앞에 쓰여서 겉문이 되는 거죠. 발음이. 또 이게 앞날인데, 니은 앞에 쓰여서 앞날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등등등. 그래서 이제 비음화라는 건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이는 거죠. 하여튼 리을이던 것이 이제 니은으로 바뀐다는, 우리가 비음이 니은, 미음, 이응인 거 아시죠? 이게 이제 비음이 콧소리가 있는데, 요 비음은 니은, 미음, 이응이라고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 32쪽을 펴보시면 나옵니다. 32쪽을 한번 펴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니은, 미음, 이응, 이것을 우리가 비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코에서 나는 소리, 이 콧소리를 비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음화 54쪽입니다. 자, 유음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을과 니은이 만날 때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면 유음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천리인데 요게 발음이 어떻게 돼요? 천리로 발음되죠. 원래 논리인데 요게 논리로 발음되죠. 또 진로인데 진로로 발음되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유음화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역행이죠. 역행.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걸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칼날인데 칼날. 이건 뭡니까? 앞에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잖아요. 칼날. 불능도 마찬가지죠. 불능인데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불능이 되는 거죠. 찰나인데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찰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음 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모이는 것을 모음 조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좀 상당히 엄한 상태였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엄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찰랑찰랑 이런 거는 이제 양성모음끼리 간 거죠. 퐁당퐁당. 근데 이제 풍당풍당은 아니죠. 풍덩풍덩. 그래서 이제 양성모음 좀 밝은 느낌이고요. 음성모음은 약간 어두운 느낌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5쪽의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현대국어의 모음 조화는 중세국어에 비하면 엄격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략과 첨가는 생략. 리을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거기 55쪽의 밑에 보면 솔나무가 소나무, 딸님이 따님, 달다리가 다다리, 알리가 아니. 리을이 떨어져 나갔죠. 알시다인데 아신다. 리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56페이지로 이제 가보면요. 이렇게 이제 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노타 같은 거 올 때 보면 노아라. 근데 이게 히읗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노아라가 되네. 노아를 붙이면 노아라가 되죠. 좋아서도 마찬가지죠. 좋아서. 여기 이제 히읗이 떨어져 나가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발음으로 이제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어인데 의가 떨어져 나가서 써.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 동음 생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양 이럴 때 똑같으니까 이응을 빼버리는 거죠. 평양 이것도 똑같으니까 이응을 하나 빼버려요. 그래서 이걸 동음 생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57페이지 첨가입니다. 첨가는 새로운 소리를 집어 넣는 거죠. 첨가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고치다라는 를 이제 이게 이제 경상도 쪽으로 하면 곤치다 이렇게 쓰거든요. 방언. 그러니까 니은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던지다도 옛날엔 더디다 했어요. 요게 더지다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던지다가 된 거죠. 그러면 니은이 첨가가 됐네요. 이런 거. 송아지도 마찬가지로 소 플러스 아지인데 여기 이응이 첨가가 된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대었다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이제 대었다인데 이걸 발음을 하다 보면 대었다보단 대었다로 발음이 돼요. 뭐 표기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2가 반모음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의 영향이다. 자, 축약 및 기타 57페이지에 나오는 우리가 개, 도그의 옛날 말은 가위였어요. 이게 가위로 갔다가 다시 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두 글자가 한 글자로 축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뭐 보이다 같은 경우는 보이다인데 줄여서 배다. 오줌을 누이다인데 줄여서 뉘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 58쪽입니다. 58쪽에도 이제 보면 의문도치로 가겠습니다. 그 위에는 넘어가고요. 이 의문도치라는 건 의문이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배꼽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배꼽. 원래 배꼽은 옛날에 이제 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음이 좀 힘드니까 기역이 위로 올라가고 비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고 곱 이렇게 이제 써있겠죠. 요게 이제 다시 시옷 기역이 이렇게 되면서 배꼽이 된 거죠. 시옷하고 기역이 가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하야로비라는 말이 있는데 하야로비가 해오라기가 되는 거. 또 시옥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혹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의문도치. 이와는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붓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북이 되는 거고요. 거북이라고 하는데 발음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거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58쪽에 그 아랫부분 나오죠. 서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하나를 다른 소리로 바꾸는 현상을 이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59쪽에 보면 연습 문제 3문제가 나왔는데, 자, 다음 중 분포의 제약과 관련이 없는 거 그랬는데, 자, 1번은 7종성법이고요. 3번은 신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신라. 이거는 이제 그 신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종의 뭡니까? 신라가 신라로 바뀌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분포의 제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분포의 제약. 우리가 분포의 제약에서 보시면 거기 47쪽에 어둠 및 음절표에서의 제약이 있고요. 48쪽에 음절 말에서의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49쪽에 비음 및 니을 앞에서의 제약이 있어요. 그 비음 및 니을 앞에서의 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국물이 국물로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국물이 국물로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비음 앞에서의 그 제약이 되겠죠. 그렇죠. 비음 앞에서 미음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국 기역이 이제 그 이응으로 발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49쪽에 그 비음 및 니을 앞에서의 제약의 그 셋째 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에 구지가 구지로 발음되는 것은 동화예요. 동화. 구지가 구지로 발음된 것은 구개음하고 이 구개음하라고 하는 것은 동화에 속하죠. 동화. 여러분 교재로 보면 51쪽, 52쪽 거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동화현상이 나타난 예가 아닌 거. 해도지, 구개음하죠. 논리, 니을 앞에서 니은이 바뀌는 거죠. 사각사각, 양성모음은 양성모음, 음성모음, 음성모음이죠. 근데 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지만 발음이 꽃으로 들리는 거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중화라고 했잖아요. 중화. 제가 중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그 50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나오죠. 낫 이게 낫으로 바뀌는 거. 자, 역행동화, 완전동화, 인접동화 나타나는 현상, 이건 당연히 반물이죠. 자, 3번은 왜 반물이냐면, 보세요. 이걸 발음하면 반물이 되죠, 반물. 그러면 뒤에 있는 물 때문에 이렇게 앞에 있는 게 바뀌었어요? 역행이죠. 그 다음에 미음, 미음이 똑같죠, 글자가? 완전이죠. 그리고 이 미음하고 미음 사이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지 않죠. 자, 그러면 들어가면 원격인데 안 들어갔으니까 인접동화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동화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반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의문문 두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